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 나우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보다 잘 살았던, 물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는 없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았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살았다가 압도적으로 망한 국가가 나우루입니다. 1980년대 나우루는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부자 국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물론 버블 경제 최고 호황기의 일본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는데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였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해버렸지만요. 나우루는 자체로도 특이한 국가입니다. 후르타 야스시가 쓴 책인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만든 나라라는 책의 주인공도 나우루이죠. 물론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아니지만 진짜 똥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는 합니다. 부유했던 이유도 이 똥 덕분이었죠.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나우루는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정식 명칭은 나우루 공화국이죠. 섬 하나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이고 전체 면적이 21제곱킬로미터,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국가이죠. 나라 한 바퀴를 도는데 차로 30분이면 다 돌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나우루에는 대중교통이 없죠. 재밌는 점은 나우루의 땅입니다. 작은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나우루의 섬은 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먼 옛날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산호초 섬 위에 철새들이 똥을 싸기 시작했죠. 똥은 쌓이고 쌓였고 똥덩어리 아니 땅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모습을 갖춘 똥 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이게 나우루 공화국이 되었죠. 새들의 똥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산호초, 똥, 바닷물 이 세 가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적 결합을 했고 나우루의 땅은 구아노가 넘쳐나게 됩니다. 나우루 자체가 구아노로 이루어진 섬이 되었죠. 구아노는 동물의 똥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화석화된 것을 말합니다. 인광석이라고도 하죠. 조금 더럽지만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에게도 중요한 자원이죠. 구아노는 우라늄이 들어있는 원석으로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5년 암모니아가 개발되기 전까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구아노는 필수적인 자원이었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3000년 전 미크로네시아인이 정착한 이후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 고립되어 있었죠. 원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섬이었죠. 그러다 1798년 영국에게 발견됩니다. 역사 속에서 서구권에게 발견된 문명이나 부족들, 원주민들이 그러하듯 나우루의 평화도 산산조각이 나죠. 나우루의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배척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탈영병들이 나우루 섬에 살기 시작하면서 나우루 원주민들에게는 무기가 쥐어지죠. 탈영병들은 무기와 먹을 것들을 교환했거든요. 나우루의 원주민들은 12개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비등비등한 생활 수준이었기에 평화를 유지한 채 살아왔지만 무기가 주어지면서 힘의 불평등이 생겨나고 내전이 발발합니다. 거기다 영국인이 가져온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인구는 3분의 1으로 감소해버리죠. 전쟁도 10년가량 이어져 남자들은 다 죽고 성비도 박살났습니다. 남자가 10명이면 여자는 13명에서 15명 정도였죠. 제국주의 시대 나우루는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독일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내전도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시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토리인데 1900년 알버트 플로 앨리스라는 탐사자가 나우루의 땅은 구아노로 이루어졌고 중요한 자원인 인산염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아내죠. 나우루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섬에서 자원이 넘쳐나는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땅도 워낙 작았기에 그냥 좀 있는 수준이겠지 정도였죠. 1906년 태평양 인산염 회사가 독일과 합의를 하고 나우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나우루의 땅 자체가 구아노였습니다. 나우루에서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자원인 셈이었죠. 분석해본 결과 순도 100%에 가까운 인산염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우루의 자원이 많다는 것은 나우루 원주민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1914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우루는 호주군에게 넘어갔다가 1919년에는 연합국들의 합의하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통치하기로 하죠. 정확히 따지자면 국제연맹 위임 통치령이 된 건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들의 식민지 혹은 영토를 위임 통치라는 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어찌되었든 식민지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오고 가면서 전염병은
전쟁은 계속 퍼졌고 나우루의 원주민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좀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번에는 일본에게 점령당하죠.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핵을 맞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앞에서 말했던 국제연맹이 유엔으로 대체되면서 위임 통치령도 신탁 통치령으로 바뀌죠. 호주에서 나우루를 신탁 통치하다 1966년 자치권을 갖게 되었고 2년간의 헌법 제정 후 1968년 드디어 독립하게 됩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 나우루는 새똥의 기적을 일으켰죠. 사실 일으킨 건 아니고 자원빨이었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1970년대 초 세계 석유 파동이 일어나며 원자재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인강석 구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눈 떠보니 부자가 되어 있었죠. 작은 나라 적은 인구수 넘쳐나는 돈 나우루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한 명도 없었죠. 나우루는 구한호를 수출하고 달러로 돈을 받았는데 인구수가 적다 보니 써도 달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고 와도 늘어나 있었죠. 심지어 펑펑 쓰는데도 말입니다. 나우루는 전 국민에게 매년 1억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세금, 교육비, 병원비도 모두 무료로 했죠. 지금도 1년에 1억이면 많은데 당시 1억이면 네. 결혼하면 무조건 집을 주었고 유학과 여행은 신청만 하면 공짜로 보내주었습니다. 고속도로도 없는 도로에는 페라리와 같은 외지차 중에서도 가장 비싼 차들만 굴러다녔죠. 참고로 1인당 2대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우루에 가면 일하는 나우루인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죠. 모든 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했고 가정부가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공무원도 외국인 노동자였죠. 나우루 사람들이 할 일은 단 하나, 돈 쓰는 일이었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쇼핑을 다니는 게 가장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라 미국 팝스타들, 그것도 메이저 팝스타들이 자랑 삼아 올리는 게 자가용 비행기인데 나우루는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던 게 자가용 비행기였죠. 하지만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생활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구한호가 고갈되어 있었거든요. 1990년대부터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물론 국가에서도 손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나우루 정부는 국민들이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해봤으나 이미 기존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국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기본적인 생활, 요리나 농사 아니면 일을 하는 법을 아는 국민이 없어서 옆 나라에서 배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2003년 결국 공식적으로 나우루의 구한호가 고갈되었다는 발표가 나죠. 나우루 정부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맞다, 우리 세금이 없지 조세피난처 하기 딱 좋은 나라잖아 라는 생각으로 국가 자체를 조세피난처로 만들려고 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실패합니다. 돈을 벌 방법이 사라진 데다 영토는 개발한다고 다 뒤집어 놔서 농사도 못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결국 국가는 파산했고 실업률은 90%까지 치솟습니다. 참고로 일하는 10%는 공무원이었죠.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실업률도 많이 떨어졌고 국민들도 일을 하죠. 하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모든 일은 단순 노동이고 여전히 나우루에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죠. 거기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을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나우루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죠. 만약 돈을 많이 벌 때 투자를 하고 산업을 발전시켰다면 모든 나우루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의 저주라는 말 아시나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 다음 영상은 자원의 저주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죠. 한때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 나우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